러시아가 가스 대금을 루블로 결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일부 EU 회원국에 대한 가스를 차단했는데요. 러시아는 왜 루블 결제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크렘린은 다른 나라들도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천연가스를 확보해서 당장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추가 차단을 감당하거나 가격 급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특히 러시아가 독일과 이탈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번 가스 차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우호적인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루블로 결제해야 한다고 위협한 이후 첫 번째 공급 차질이었는데요. 루블 결제 요건은 가혹한 서방의 제재에 맞서 경제를 안정화하고 EU 국가들을 압박해 대우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제재를 위반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유입 중단은 러시아 에너지 접근에 대한 유럽 내부의 논쟁을 격화시켰는데요. 유럽은 서방의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치를 에너지 블랙메일이라 규정하고 유럽의 어떤 국가도 러시아와 정상적인 경제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나 모스크와 폴란드 기후장관은 모스크바의 공급 차단 결정 이후에 러시아 가스를 결제하기 위해 루블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EU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모스크바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하게 지지하는 EU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요. EU가 러시아 가스 구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 장관은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등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가스 제재를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 결제 시스템은 일부 국가에 러시아 가스 구입을 계속할 여지를 줘서 모스크바에 대항하는 EU의 공동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독일 전력회사인 유니퍼는 28일 러시아 가스 대금을 더 이상 유럽계 은행이 아닌 러시아은행으로 송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한 다음 날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다음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슐츠 정부와 독일 에너지 업계는 최근 독일의 가스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산 가스가 계속 유입되면서 가스 수요가 가장 많은 겨울 이후 저장시설이 천천히 다시 채워지고 있고 현재 3분의 1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 경제장관은 다른 나라로부터 가스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의 양이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독일 정부는 필요한 경우 가스 배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상황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고 독일 경제부는 최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했는데요. 2월 24일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일부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국가로부터 LNG 수입량을 늘려서 러시아 의존도를 35%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러시아 가스 금수 조치로 인해 올해 독일 경제 생산량이 5%까지 수축할 수 있다고 지난주 경고했습니다. 슐츠 총리와 재무장관도 러시아 가스의 즉각적인 차단은 독일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새로운 결제 체계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은 러시아의 3대 은행인 가즈프롬뱅크에 달러나 유로로 계좌를 개설하고 루블로 두 번째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수입업자는 가스 대금을 유로나 달러로 결제하고 은행에 이를 루블로 환전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루블 결제는 EU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며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러시아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우호적인 국가들을 겨냥한 푸틴의 루블 결제 명령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재로 인해 많은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차단되었고 일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루블을 요구하는 경제적 동기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가즈프롬은 이미 해외 수익의 80%를 루블로 환전해야 해서 러시아 통화의 부양 효과는 미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동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푸틴이 가스 수출 조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국내의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즈프롬뱅크를 통한 결제를 요구함으로써 해당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들을 차단할 구실을 찾고 있다면 루블 결제 요구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헝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포퓰리스트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푸틴의 결제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됩니다. 지난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총 공급량은 약 155bcm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52bcm은 우크라이나나 인근 경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EU는 올해 러시아 가스의 수입을 3분의 2로 줄이고 2030년이 되기 훨씬 전에 러시아 공급에 대한 의존을 끝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부터 세계 가스 시장이 경색되기는 했지만 일부 국가들은 공급 대안이 있고 유럽의 가스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어서 공급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 가스 최대 소비국인 독일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새로운 노르드 스트림 2 가스 관의 승인 절차를 중단했는데요. 독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 가스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는 에너지 공급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인접국으로부터 인터커넥터를 통해 전력을 수입하거나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력 또는 석탄 화력 발전량을 늘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부 석탄 발전소는 2021년 중반부터 재가동되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을 끊기 위해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5년 11월 러시아 가스의 구입을 중단했고 대신에 일부 파이프라인의 가스를 역류시켜 이웃 국가들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왔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은 세계 유수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국제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